열등감을 불러오는 감정, 열등감을 물리치는 감정. 열등감이란 참 섬세해서 어떤 감정에 따라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바람처럼 휙 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열등감을 피하기 위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감정인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을 물리치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인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수치심은 언제 느낄까요? 아주 쉬운 일인데 큰 실수를 했거나 내 치부나 약점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을 때 우리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움, 즉 수치심을 느낍니다. 수치심은 언제나 열등감으로 이어지기에 열등감 뒤에는 늘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실수를 하지 않았거나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혹은 약점을 들킬까봐 노심초사 두려워하며 느끼는 수치심이지요. 이를 잠재적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잠재적 수치심 역시 열등감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놀리고 조롱하면 됩니다. 계속 놀림을 받다 보면 인간은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열등한 부분으로 인지하거든요. 실제로는 열등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괴롭힘과 학대 사건은 학교뿐 아니라 군대나 운동팀 등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희생자들도 있죠. 이런 따돌림과 학대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에 앞서 조롱하고 놀리고 비난하면서 일단 정신적으로 주눅들게 합니다. 열등감부터 먼저 불러일으켜서 사람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등감을 형성한 후에 폭력을 가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위축됩니다. 그렇게 위축되면 괴롭힘을 당해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 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요. 여기에 육체적 폭력까지 수반되면 공포감에 사로잡히고요. 결국 가해자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저항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나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수치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치심에 사로잡힐 때면 어서 빨리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싶어지지요. 제일 빠른 방법은 바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36개 줄행랑을 쳐서 일단 상황을 모면하면 그 순간에 수치심은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나 도망친다고 해도 수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습니다. 도망쳐도 수치심을 느낀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기에 그 수치심은 언젠가 다시 나타나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죄책감은 수치심과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치심은 스스로에게 느끼는 감정인 반면 죄책감은
피해자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면 자연스레 피해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동반되기에 피해를 입힌 부분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유무이지요. 수치심에는 명확한 피해자가 없습니다. 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보상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도망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면 우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내 행위 때문에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고 피해자가 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사과를 하고 내 단점을 고치고 보상을 해주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열등감 때문에 찾아왔다는 내담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그들은 의아한 표정이 됩니다. 나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죄책감은 타인에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아온 내담자 원석 씨는 군대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든 정당화할 수 없지만 원석 씨에게는 특별한 잘못도 큰 단점도 없었습니다. 그저 심심풀이로 괴롭힐 상대를 찾던 무리의 레이더망에 하필이면 원석 씨가 걸려들었을 뿐이지요. 그는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딱히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은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심한 따돌림과 폭력을 당한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 같은 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 없지. 회사에서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를 한 후면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개팅에 나갔다가 여성에게 거절당할 때면 극심한 수치심과 창피함에 휩싸였습니다. 소개팅에서 거절당하고 나면 소개팅을 주선해준 지인도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원석 씨는 자신의 존재가 열등하다는 게 온 세상에 까발려진 것 같고 지인이 뒤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며 다닐 것 같아서 도저히 그 지인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원석 씨는 군대에서의 세뇌로 심각한 존재적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스스로가 더욱 초라해 보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비하가 거의 일상처럼 자리 잡은 듯 상담하는 도중에도 나 같은 개라는 말을 반복해 사용했습니다. 지금 당신도 이런 말로 당신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쓴소리부터 하고 싶습니다. 제발 당신에게 죄를 짓지 마세요. 원석 씨에게 폭력을 가한 건 군대 선임들 뿐만이 아닙니다. 원석 씨 본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처를 들쑤시며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그를 괴롭힌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냈다면 원석 씨는 모진 말과 자기 비하로 자기 마음의 생채기를 낸 것이지요. 근거 없는 비난과 자책을 되뇌었을 때 상처받는 건 결국 나입니다. 나 같은 게, 나처럼 못난 사람이 같은 말은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열등감을 심화시킬 뿐이지요.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상처받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자신을 창피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만을 가질 뿐 미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에게는 무척이나 가혹해서 정작 열등감의 피해자는 나인데도 나에게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살아 숨쉰다는 것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지구가 생겨나고 분자가 결합하는 100만 분의 1 확률의 기적과 또 다른 기적과 기적의 결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나를 창피한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몰아세우고 비난하는 대신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인 당신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존재적 열등감을 가진 분들이 나타내는 모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실수를 하거나 약점이 드러났을 때 처음에는 그 실수나 약점에 대해서만 수치스러워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 수치심은 점점 나라는 존재 자체로 향합니다. 그렇게 존재적 열등감이 형성되고 나면 약점에만 집착하다가 차츰 내 장점이나 내가 가진 좋은 부분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내 장점마저도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존재는 열등감에 더 강하게 지배당하게 되고 더 나약해집니다. 내 장점이 수치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면 열등감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마다 못난 점 하나씩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 못난 점을 조금 부끄러워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계속 그 약점이 신경 쓰이고 그 약점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 장점마저도 별것 아니게 보인다면 그때는 당신의 사고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열등감의 늪으로 파고들고 있는 스스로에게 제동을 걸고 나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지 다시 되짚어볼 때입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과 툭 터놓고 대화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무심코 뱉은 자기 비하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니?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그렇게 나에게 먼저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약점 때문에 주변에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해서 동료들이 곤란해지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은 이제 떨쳐버리세요. 조금 더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남이 아닌 나부터 존중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좀 욕하거나 무시하면 어떤가요?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남이 아닌 나부터 존중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나를 존중할 때, 내 존재 자체를 존중할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열등감 극복의 시작입니다.
이상 마음 경영 전문의 최명기가 전하는 심리학 처방전 중에서 열등감을 불러오는 감정, 열등감을 물리치는 감정을 읽어드렸습니다. 내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이제 그만 침체기에서 벗어나라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사랑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이나 때가 아닌 항상인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다산북스, 지은이는 최명기.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